네, 오늘의 궁금한 뉴스 Q&A에서 집중 분석합니다. 첫 번째 Q&A, 윤석열 검찰총장 소식입니다. 이 이야기는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개건 교수 장훈미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총장 또다시 직무에 복귀를 했죠. 연일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법원의 결정 존중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먼저 관련 이야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어쨌든 이번 논란에 대해서 사과 메시지를 내기도 했는데 김우석 교수님. 네. 이런 사과에도 더불어민주당 일각, 특히 김두관 의원 등이 윤석열 총장을 지금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체면에 불구하고 사과까지 하고 국면을 바꾸려고 하는 와중에 손발이 안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역할 분담이 있는 건지 여권에 있는 분들이 지금 계속 탄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여권 내부에서도 역풍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역풍뿐만 아니라 영린을 건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국면을 벗어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락을 짓기 위해서 사과까지 송구스럽다도 아니고 사과한다라는 말씀까지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계속 발목 잡는 것으로 끌고 가는 거는 여권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론의 역풍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영린을 건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앞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이게 자충수뿐만 아니라 자살골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김두관, 황운하, 최강욱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재판에 계류돼 있거나 또 검찰 수사의 수사 논란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당사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여론들에서 어떤 생각이 들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우석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역풍을 우려해서인지 지금 민주당 전체적으로 탄핵을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아직은 민주당 일각인데 변호사님, 일단 민주당 단독으로도 이 탄핵안 발의하고 의결하는 것 자체는 지금 숫자상으로 문제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법률적으로 규정된 그 정족수를 충분히 민주당 의석수만으로도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제 전체 의석수의 3분의 1 그리고 그 출석 의원 수의 절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탄핵안은 가결은 시킬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여권의 이제 다수 정당으로서 충분히 이 법률적으로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법률적인 부분을 떠나서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내릴 때 이미 징계 2개월이라는 부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도 이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법원이 들어준 상황에서 이 법률 위반이라는 이 요건을 충족해서 헌재에서까지 그럼 민주당이 이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사안일 것이냐. 이게 법률적으로 탄핵이 가능하려면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법률 위반은 그냥 법률 위반이 아니라 정말 그 면직, 해임에 준할 정도로 엄중한 법률 위반이 있어야만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권 내에서도 이 역풍을 우려해서 좀 주저하는 목소리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물론 청와대 대변인의 입을 빌리긴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사과까지 한 마당에 여권의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윤 총장의 탄핵을 사흘 동안 연일 강조하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방금 김우석 교수님께서도 언급한 김두관 의원입니다. 그런데요, 장윤미 변호사님, 지난 25일부터 이제 3일간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을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는데 특히 12월 25일에 했던 저 발언 중에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안전 보장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상당히 이 사건 자체를 이제 민주당 측에서 정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문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요 수사들, 원전과 관련된 수사들 이런 부분이 탄력
탄력을 받을 것이다. 윤석열 총장이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수사들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도 뭔가 윤석열 총장을 다시 한번 이 직에서 내려오게 해야 되는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은 이미 이 법원의 결정이 끝난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정치적인 어떤 역풍을 감수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계속해서 뭐 공수처 수사 1호로 이제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건 역시 여건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공수처 그리고 검찰 개혁의 진정성을 사실상 상실시키는 그런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처사로 일으킬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요. 27일 어제는 윤석열 탄핵, 뭐 공수처 수사 등등을 언급하면서 이제 탄핵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공수처를 그렇게 밀어붙인 것이 바로 이런 목적 때문이었냐라는 오해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ENG, ONG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충분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사실 공수처가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었지 않습니까? 드라이브를 걸면서 막판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좀 무리하기도 했어요.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예. 그것도 뭐 수의 힘을 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그래가지고 야당에서는 그러면은 검찰 뭐 길들이기 또는 현 권력층의 핵심 수사를 피해 나가기 이런 얘기들을 계속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예. 그거를 증명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마치 윤석열 추미애 장관이 그게 실패했으니까 다음 타자로 급히 급조된 공수처를 거기에다 동원하겠다. 이거는 공수처를 원래 했던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들이 있고 예. 그것을 만약에 밀어붙인다고 하면 공수처도 망가지고 나라도 망가지게 돼요. 그러면 네네. 본질적으로 공수처를 대선 공약으로 해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였던 대통령께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또 다른 자충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윤 총장에 대한 탄핵안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의 30의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국회에서야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헌재에서까지 통과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정직 2개월로 올렸는데 이걸 가지고 탄핵을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부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탄핵에 직접 들어갔다가는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봅니다. 네, 서른 의원 얘기한 것처럼 지금 뭐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 징계로 결정을 했고 대통령 재가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역풍 우려 이게 결국 이제 민주당이 탄핵 제기를 이렇게 뭐 결정하지 못하는 사유일 것 같은데 추미애 장관이요. 지금 최근에 논란 관련해서 사실 좀 침묵을 지키고 그렇죠. 있었어요. 윤석열 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에. 그런데 SNS에 글을 어젯밤에 올렸더라고요.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알았어도 꼭 와야 한다는 것 절실히 깨달았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낼 것인지도 상당히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네.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추진했고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에게까지 그 정치적 부담이 된 이런 징계위의 추진과 관련해서 사실상 뭐 완패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예. 이제 윤석열 총장이 계속해서 이제 법원의 결정 등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 나온 이 짤막한 그날이 쉽게 오지 않음을 내가 알았어도 그날이 꼭 와야 한다는 걸 절실히 깨달았다는 건 네네. 아마 지금 이 시점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검찰개혁의 종지부가 찍히지는 않았지만 예. 궁극적으로 가야 될 검찰개혁의 그 완성점을 향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하겠다라는 좀 이런 원론적인 차원의 언급을 밝힌 걸로 보입니다. 네네. 다만 이런 사태를 좀 촉발한 데 대해서 다소 송구하다거나 뭐 이런 입장이 나왔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건 대단히 좀 함축적이고 그 함의를 구체적으로는 좀 알 수 없는 그 문구를 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예. 이제 조만간 교체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추미애 장관 이렇게 밝힌 반면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동아일보에 따르면 내년 7월 임기 끝날 때까지 물러날 생각이 없다. 이런 뜻을 또 밝혔다고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 지금 사표를 제출한 상태이고요. 이번 주 중에 추 장관의 사표를 문 대통령이 수리할 수도 있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후임으로는 누가 올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이거 몰랐다? 형사부에 배당된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다. 건이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네. 선택적 정의형사다.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선택적 정의 아니냐, 선택적 의심 아니냐, 이렇게 국정감사장에서 서로 설전을 주고받기도 한 두 사람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요. 후임으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거론되고 있어요. 또 정치인 출신인데 왜 박범계 의원일까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법무부 장관은 진짜 핵심이잖아요. 예. 행안부 같은 경우에 경찰 통제 기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통제 기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권의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진짜 내 식구를 임명을 하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주요할 거는 추미애 장관이 교체를 사표 수리를 하고 네. 그거의 속내가 뭔지를 후임으로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경질이냐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약간 피해 나가는 거냐라고 하는 걸 후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이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보셨듯이 굉장히 아우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맞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지금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몰랐던 사람보다 더 동지가 이렇게 벗어나면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그런데 이런 정도로 가면은 굉장히 결국은 그런 특성을 활용해가지고 장관을 해서 끊임없이 다시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예. 윤석열 압박 카드로 계속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국 장관 다음에 추미애 장관이 논란은 계속 더 확대재생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서 맺고 방향을 틀어야 하는데 박범계 의원이 다시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상당히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거죠. 예. 사실 정치인 외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이 됐던 또 다른 사람 바로 이용구 현 법무부 차관일 텐데요. 네. 그런데 변호사님, 이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 최근에 사실 택시기사 음주폭행 사건이 있었고 또 검찰에서 직접 재수사 가능성까지 언급되기 때문에 이제 장관 후보자에서 좀 밀려났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경찰 조사 이 부분이 언론에 주목을 받기 이전에는 사실상 이제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 네네. 지금은 이제 경찰 수사에 이제 부실함을 이유로 다시 한번 이 수사가 재개되는 이런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좀 엄중한 자리에 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네. 또 이제 앞으로 진행될 수사에서 저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운행 중이었느냐 아니면 예. 정차 중이었느냐 이 두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평가가 내려져야 되는 그런 사안이 있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그 미터기가 꺼져 있었고 그 당시에 시동도 꺼져 있었다라고 돼 있지만 그렇다면 2015년도에 잠시 승하차를 위해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에 포함시킴으로 인해서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아마 더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또 뒷좌석이라는 것도 법률적인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이게 앞좌석에서 뭔가 폭행이 있었던 부분과 뒷좌석에서는 이 거리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동일선상에서 평가했을 때 그 범죄의 비난 가능성이 좀 더 낮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세 가지 키포인트에 대해서도 주되게 이 수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저희 채널A가 만난 택시기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선 지난달 6일 밤 폭행 사건 당시에 택시 시동과 미톡이 모두 켜져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 택시기사 주장에 따르면 아직 운행 중이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정황들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라는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역시 정치는 그 싸움을 통해서 지금 크는데 정치인 본인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 대선 후보 반열에 올리려고 하면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할 때 정치인은 상대 체급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네.
장관하고 싸우면은 장관급이 되는 거고 대통령하고 싸우면 대통령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당 지도자는 끊임없이 영수회담을 얘기하는 것도 대통령하고 각을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 행정법원의 판결은 예.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 승리를 한 거거든요. 일단은. 그래가지고 이건 국민들한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예. 야당 지도자로서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현 정부를 극복할 수 있는 야당 지도자로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바뀌었고 예. 그것이 반영된 게 이런 조사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로 올라온 이 여론조사 결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